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대법원 판결인데요. 네, 회사가 직원을 해고했을 때 이게 언제 단순한 부당함을 넘어서 아예 불법 행위가 되는지, 그렇죠.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고통까지 배상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다룬 판결입니다. 네, 95-6823 판결이죠. 그리고 또 하나, 해고가 무효라고 법원에서 땅땅땅 했는데도 복직을 안 시켜준다.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지. 이 미묘한 지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핵심 질문은 그거예요. 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항상 사용자의 불법 행위로 바로 이어져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자동으로 생기느냐? 그렇진 않다는 거죠. 그렇죠. 이 판결을 보면 그 조건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요. 또 반대로 복직 거부는 완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그 해고가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랑 아닌 경우, 이걸 좀 자세히 볼까요? 판결 보니까 해고가 나중에 무효로 밝혀져도 그것만으로 바로 불법 행위는 아니다.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. 맞아요.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냐 이겁니다. 고의나 과실이요?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해고 사유가 사실 전혀 없어요. 없는데 일부러 그냥 뭐 명목상 이유를 막 만들어서 직원을 내쫓으려고 했다거나 아, 작정하고. 그렇죠. 아니면 누가 봐도 이건 뭐 명백히 해고 사유가 안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혹은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그걸 근거로 해고했다. 그럼 이제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뭔가 악의적이거나 아니면 정말 명백한 부주의, 이게 입증되어야 하는 거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반대로 해고는 무효인데 불법 행위는 아니다. 이렇게 보는 경우는요. 아까 예를 드신 것처럼 뭐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해서 무효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인가요? 네, 맞아요. 예, 예를 들어 뭐 징계위원회가 법률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관련 규정을 좀 잘못 해석해서 징계 수위, 양정이라고 하죠. 이걸 조절하는데 실수가 있었다거나 아, 혹은 뭐 해고할 당시의 그 상황이라든지 직원의 어떤 비위 정도를 봤을 때 이 정도면 해고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한 게 아주 막 터무니없는 수준은 아니었고 나름 이유는 있었다. 네. 그리고 뭐 절차도 다 제대로 지켰고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법원에서 이건 해고 무효입니다라고 하더라도 사용자한테 불법행위 책임까지 묻기는 좀 어렵다. 그렇군요. 뭐랄까 나름대로 주의 의무는 다 했다고 보는 거죠. 결과가 법원 판단이랑 달랐을 뿐이지. 이해가 되네요. 절차 지키고 나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다면 결과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불법행위 책임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, 여러분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부분이 해고 이후의 상황인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법원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딱 나왔는데 그런데도 회사가 복직을 안 시켜준다. 판결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.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 복직을 계속 거부한다. 이거는요. 단순히 임금을 안 주는 뭐 계약 위반 문제 이걸 넘어서요. 넘어서요. 네,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별도의 불법 행위가 된다.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. 인격적 법익이요? 오,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두실 수 있나요? 그 여러분한테 일이 그냥 돈 버는 거 이상이라는 건가요? 바로 그겁니다. 판결문은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단순히 뭐 생계를 유지하는 걸 넘어서 기술을 배우고 또 발전시키고 동료들하고 관계 맺고 사회 안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이런 걸 다 자아 실현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. 아, 이게 바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법익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의무뿐만 아니라 서로 믿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그 신의칙이 있잖아요. 네, 신의 성실 원칙. 네, 그 신의칙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렇게 인격을 실현할 기회를 부당하게 빼앗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는 건 이 중요한 권리를 침해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니까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겁니다. 와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네요. 자, 그럼 이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볼까요? 이 판결은 해고 관련된 법적 판단이 정말 섬세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해고가 무효인 것과 그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가야 하는 불법 행위인 건 다르다.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나 주의 의무를 얼마나 다했는지가 그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, 여러분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일이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서
여러분 각자의 어떤 인격 실현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,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특히 해고 무효 판결이 난 다음에 복직을 거부하는 건 단순 계약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아주 본질적인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.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. 네,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일이 이렇게 개인의 인격 실현과 연결된다는 이 관점이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일하는 환경, 뭐 노동 관련 법이나 아니면 직장 문화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